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에 있는 한상재입니다. 지금 한국 시간은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포도밭에 농약을 좀 치려고 분무기를 정비를 했습니다. 물을 한 200리터 정도 받아놓고 시험 삼아서 분무기 스위치를 올렸더니 그랬더니 이 분무기 헤드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얼어서 거기가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웃 포도밭에 농약을 주러 나온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차에다가 분무기를 싣고 계셨기 때문에 부탁을 했더니 분무기를 빌려주셔서 참 그 농약을 치기는 쳤습니다. 새롭게 해보는 일이라 익숙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다 치기는 쳤습니다. 마스크를 한다고는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농약을 흠뻑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자 아침에 본 신문을 정리하고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 되고 말았네요. 내일은 서울에 녹화가 있어서요. 일찍 서울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방송은 수원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날짜 콤파스 신문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타이완 강진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브라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 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지진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접했을 것 같은데요. 동쪽의 작은 도시에서 발생했는데요. 7리터 규모라고 하니까요. 이게 상당히 큰 지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진의 진원지와 여진 발생 지역을 지도로 그려낸 걸 보니까요. 의외로 타이베이는 안전합니다. 그 대신 남쪽에 있는 그 부산 같은 까이숭이라는 항구 도시가 진도 4까지 여진이 일어났다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대만 지진 소식은 인터넷이나 TV로 전해지는 외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업데이트 될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그만 타치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일본으로 간 브라보 국방장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문은요.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오랜 친구의 나라다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브라보 일본 방문 일정은 갑자기 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가야만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데 그런데 브라보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 갑자기 일정을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시다 총리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삼각 태평양 안보회의를 열겠다고 하는 모양인데요. 그 회의에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 브라보를 만나니까 이거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요.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참 오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및 경제 협력을 더 심화시키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랬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 전만 해도 중국과 국방 협력을 잘 하자고 말해놓고 일본에 와서도 그러자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쪽은 중국에 가서 국방 관계를 잘 하자. 한쪽에서는 미국 편을 들고 있는 일본에다가 우리 국방 관계 잘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요, 한방 먹이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일본의 외교적 협력 심화를 기대합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그 군사적 또 외교적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갑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 같고요.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오랜 친구의 나라라고 말을 하니까요. 기시다 총리는 의외로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해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강화해 나가자, 두 나라가 더 협력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일본 외무부 장관은요, 인도네시아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 일본 외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그리고 에너지 분야 개발, 또 안보 및 국방 분야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아마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 전철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해달라는 그런 외교적 수사로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준비 없이요, 일본을 방문한 프라보오 국방장관은 일본을 떠나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간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하고 참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레이시아 국방은요, 인도네시아보다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만 인도네시아가 뒤지는 건 아닙니다. 팜오일 생산도 보면은요, 인도네시아가 더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말레이시아 투자자들이 와서 팜 농장을 하고 팜유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더 앞서고 있는 겁니다. 시장도 말레이시아가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를 좀 깔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1인당 국민소득도 인도네시아가 뒤지죠.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수많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한 수 위라는 거죠. 심지어 말레이시아에 가면요, 골프장에 있는 캐디도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하고 있고요. 가라오케 종업원도 모두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요,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일면 좌측에 보면요, 젠따라라고 하는 젠따라 인도네시아 법과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의 비빈트리 수산띠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정치 분석 코너에 기고한 제목이 참 예사롭지 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엠카단 크랑깽 크아딜란 뽀밀룩, 이런 말인데요. 엠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크랑깽이라는 말은 새울입니다. 그러니까 깐당을 말하는 거죠. 깐당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와 선거 공정은 세 장 안에 두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헌재가 공명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세 장 안에 집어넣고 조코이 대통령의 가족정치를 총체적 부정선거가 아니냐, 아니면은 그거냐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하다, 참 웃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명선거란 것은
이미 세장 안에 넣어놨는데 뭘 조코위 대통령의 가족 정치가 맞냐 틀리냐 또 총체적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다투냐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정치면에 보면요, 족자카르타 국민운동이란 단체가요, 붉은 어깨띠를 메고 선글라스를 끼고 또 데모를 하는 사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024년 선거에도 그 집계 전산 프로그램을 썼다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9년 선거, 그러니까 전번 선거에서 시대값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그걸 쓰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왜 그때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쓰지 않고 뭐 수개표를 하면 되지.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부정선거냐 아니냐 이런 데모에 시달리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오피니언란에 마을관계법 개정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을관계법이라 그러면은 운당 대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건 맞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 이장 임기를 8년으로 지금은 6년입니다만 8년으로 늘려주고 2번, 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총 16년 동안 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건 아마, 조금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이장법을 바꿔주긴 했는데 문제는요, 다나대사라고 해서요, 마을 개발 기금으로 10억 루피아씩 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주면은 마을 주민들이 뭐 길도 놓고 또 동네 공동사업도 하고 그래서 잘 살아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게 이장들이 떼어먹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미 이런 걸로 잡혀간 이장들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장이 문제지 뭐 다나대사 혹은 온당온당 대사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장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루라라고 말을 하고요, 아니면은 끝발라 대사 아니면 끝발라 깜뿡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판 뉴스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코코아 값이요 천정부지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었지만은 정작 농민들은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도네시아 말로는 파힛 아토 마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코코아 생산량이 너무 뛰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산량이 무척 감소했으니까 값이 뛰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코코아 값이 뛰면요, 결국 우리가 공항에서 사 먹는 초콜릿 값도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콜릿 먹을 때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또 중부자와 반자르네가라라고 하는 곳에요, 살락이라 그러죠. 뱀 껍질 같은 그런 과일을 15톤이나 내다 버렸다고 하는 기사가 뜨고 있어요. 보통 1kg에 이것도 4,500에서 5,000루피아 정도는 나갔는데요. 지금은 2,000루피아에서 1,000루피아까지 나간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다 버렸다고 하는 건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배추값이 폭락을 하면은 배추 밭을 그저 갈아엎는 것과 같은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은 거의 신문 모두를 읽어드린 격이 됐는데 하여간 여러분 라마단 이들 피트리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